코로나 사태로 악화되었던 수출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며 한국은 올해 3분기 실질 성장률 1.9%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블룸버그 등의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3, 4분기 성장률을 1.3% 정도로 전망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선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은행의 연 성장률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1.3%를 달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한국 GDP가 오는 2021년 1분기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수출 회복과 부양책, 비교적 성공적인 바이러스 통제에 힘입어 주요 7개국 선진국보다 강하게 경기 침체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비교해 거론하며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딘 속도로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죠. 실제로 일본의 경기 침체는 꽤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니케이 신문의 종합 경제 데이터뱅크 니즈는 지난 21일 올해 10월 20일까지 나온 각종 경제지표 정보를 종합해 실질 성장률을 예측했는데요. 2020년 일본의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망에 반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심각한 수요 위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일본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올해 2분기 일본의 GDP 수요갭은 마이너스 4.83입니다. 지난 2009년 2분기 마이너스 5.53을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GDP 수요갭은 국가경제 전체 수요와 잠재력 공급력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경제의 총 수요와 공급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혹은 얼마나 괴리됐는지 살피는 지표인 것이죠. 마이너스인 경우 총 공급이 총 수요보다 많아 디플레이션 경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으로 소비와 고용이 악화되고 기업 활동이 정체했던 순간을 회복 국면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출신의 이코노미스트도 NHK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GDP 수요갭 마이너스 상황을 설명하고 일본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불안함 때문일까요? 일본 언론들은 앞다퉈 한국의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플러스 성장을 회복했다는 헤드라인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해당 기사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이 나라의 GDP 계산 방법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라는 댓글은 물론 어느 나라라도 2분기보다는 좋아진 상황인데 한국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죠. 분명한 팩트는 전 세계가 올해 2분기 4월에서 6월 감소세를 보였다고 한들 일본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3분기에 회복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죠. 한국이 앞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과 달리 일본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추세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연간 실질 성장률은 무려 마이너스 27.8%로 산출됩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마이너스 17.8%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55년 이후 최악의 역성장인 셈이죠. 또한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대응보다 경기 부양에 더 목을 맸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과도한 정부 부채로 재정 여력이 없는 현실에서 오는 초조함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본 내의 각종 경제 문제들은 정부를 무능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때문에 비슷한 정치적 위기는 종종 한국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져 왔죠.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수단도 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확산이 나타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장마와 태풍 등 기상악화까지 가세했음에도 글로벌 수요 회복과 재화 수출의 빠른 회복으로 성장률을 반등시켰습니다. 10월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 소비가 감소로 전환하고 건설 투자의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수출 및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기저효과도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첫 성장은 너무나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피해가지 못한 역성장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한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회복 국면 진입과 장기 침체라는 갈림길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3분기 플러스 성장은 상당히 값진 성과이자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등폭이 예상 수준을 넘어선 만큼 침체됐던 우리 경제의 분위기 전환 기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과 한국의 플러스 성장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